단백질 음식 지금 못 챙기시면 근육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저는 87세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동수 박사입니다. 40년 넘게 진료하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 근육을 봐왔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고기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놓치면 10년 노후가 흔들립니다. 70 넘어서 걷기 힘들어지는 분들 절반 이상은 근육 감소 중입니다. 몸무게가 줄지 않아도 근육만 빠지고 지방이 늘어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음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효과봤던 단백질 음식 6가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3세 이영자 어르신. 3개월 전 침대에서 일어나다 무릎이 덜컥 꺾여 넘어질 뻔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감소증 초기, 운동은 어려운 상태. 제가 고기 없이도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음식 6가지를 추천드렸고 2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벅지 근육량 1.7kg 증가, 혼자 계단 오르기가 가능해졌고 집 근처 시장을 다시 혼자 다니게 됐습니다. 반대로 69세 정모 어르신. 고기는 싫고 채소만 좋아해요. 하셨죠? 살은 쪘지만 근육은 빠졌고 허벅지 둘레가 4cm 줄었습니다. 결국 지팡이에서 보행기로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일어날 힘조차 사라진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근육 감소 막는 식단을 직접 챙기실 수 있고 허벅지 힘과 체력이 되살아나는 변화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는 단백질 음식 6가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고기보다 흡수 잘 되는 단백질, 바로 두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는 단백질이 별로 없지 않나요? 하시는데요. 두부 한 모에 들어있는 단백질, 무려 달걀 3개 분량입니다. 게다가 소화 흡수가 빠르고 위에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기 단백질보다 두부 단백질이 훨씬 흡수에 유리합니다. 또한 두부에는 로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습니다. 이 로이신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죠. 쉽게 말해 두부는 근육을 지키는 천연약입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났던 76세 김정순 어르신 사례 말씀드릴게요. 체중은 62kg인데 걸을 때 무릎이 자꾸 흔들려 넘어질 뻔한 적이 많다고 하셨어요. 근감소증 중기 소견.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30g도 안 되더군요. 김 어르신은 치아도 약해져 고기 잘 못 드셨기에 제가 두부 식단을 추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두부 반모, 점심엔 두부전이나 순두부찌개, 저녁에는 콩국물에 두부를 으깬 죽 형태의 식사. 이렇게 4주간 꾸준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걷는 속도가 30% 빨라졌고 허벅지 근육량이 1.2kg 증가했습니다. 무릎 통증도 줄어들고 다리에 힘이 생기니 김 어르신 말씀, 다시 봄이 온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두부는 가격도 저렴하고 매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마켓에서 파는 두부 부침용 중엔 염분이 높은 제품도 많습니다. 라벨의 나트륨 함량 꼭 확인하시고 무염 두부나 저염 순두부로 고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부침보다는 찌개나 찜으로 드세요. 기름에 튀기면 지방이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치아가 약해도 먹기 좋은 근육 회복 단백질입니다.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음식은 가장 간편하고 가장 강력한 단백질,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 하나에는 약 6g의 고급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단백질의 질입니다. 달걀 단백질은 우리 몸 단백질과 가장 흡사합니다. 즉, 근육 합성에 바로 쓰이기 가장 좋은 형태죠. 게다가 삶으면 지방은 줄고 단백질 흡수율은 높아집니다. 달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하라는 예전 말 이제는 틀렸습니다. 노인에게 달걀은 약입니다. 단 하루 12개 정도가 적절하고 삶거나 찐 형태로 드셔야 합니다. 특히 치아가 약한 분들은 완숙보다 반숙이 좋습니다. 쉽게 삼킬 수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제 실패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북 구미에 사시는 68세 박모 어르신. 운동도 하시고 식욕도 좋으셨지만 계단 오르내릴 때 자주 숨이 차고 허벅지가 눈에 띄게 얇아진 걸 느끼셨죠? 진료 후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해 봤습니다. 밥 위주 식단, 채소와 김치가 대부분, 고기도 달걀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달걀은 콜레스테롤 높을까봐 10년 넘게 피했어요. 하시더군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허벅지 근육량이 3년간 거의 4kg 가까이 줄었고 그로 인해 평형 감각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 달걀 식단을 추가해 드렸습니다. 하루 2개, 아침에 삶은 달걀로 시작. 점심엔 반숙 달걀을 국이나 죽에 으깨서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엔 목이 막힌다며 어려워하셨지만 두부와 섞어 먹으면서 한 달 만에 적응 완료. 3개월 후 허벅지 근육량이 1.5kg 회복됐고 계단 오르내림 시 호흡도 많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달걀은 단백질 외에도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이건 신경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달걀은 근육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다만 너무 짜게 드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가염 소금 대신 저염 간장 추천드립니다. 삶은 달걀은 식사와 간식 사이 어느 때든 좋습니다. 단 공복 시에는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가벼운 식사와 함께 드세요. 세 번째 음식은 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병아리콩입니다. 또는 렌틸콩이라고도 불리며 최근엔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죠. 이 병아리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약 19g, 삶은 닭가슴살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식물성이라 위에 부담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근육과 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음식인 셈이죠. 제가 병아리콩을 꼭 추천드리는 이유, 실제 환자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70세 여성 박명자 어르신. 갱년기 이후 뼈와 근육이 빠지면서 어깨 통증과 허벅지 무력감으로 저를 찾으셨습니다. 예전에는 마트 장바구니 들고 버스도 탔는데 요즘은 팔이 덜덜 떨려요. 진료 후 근감소증 초기로 확인됐고 단백질 식사량은 하루 20g도 안 되셨습니다. 고기는 소화가 안 되고 달걀도 비리다고 꺼리셨기에 제가 추천한 것이 바로 병아리콩이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하루 전날 마른 병아리콩을 물에 불려두고
다음 날 삶아서 밥에 섞거나 죽처럼 드시게 했죠. 또는 믹서에 갈아 스프처럼 만들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먹기도 편합니다.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병아리 콩죽을 드시고 점심에 렌틸콩 샐러드를 추가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5주 후 팔에 힘이 돌아오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정기검진에서 근육량이 늘었을 뿐 아니라 체지방률도 2% 줄었다는 점이었죠. 병아리 콩에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요. 이게 바로 근육을 만드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대신 병아리 콩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 몸도 덜 붓고 피부톤도 밝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단 하나.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하루 50g 정도로 시작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가격도, 조리도, 흡수도 최고인 단백질, 바로 생선 통조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조림이 건강에 좋아요? 하고 의아해 하시죠. 하지만 조건만 잘 지키면 생선 통조림은 노인에게 정말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참치, 꽁치, 고등어 통조림이 있죠. 이 통조림 한 캔엔 단백질이 약 20에서 25g 들어 있습니다. 달걀 3에서 4개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지방산으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EPA, DHA 성분이 풍부해 근육 감소를 막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70대 이상 어르신께 하루 한 끼 정도 통조림을 권장합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면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야채나 김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괜찮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 말씀드릴게요. 전북 군산에 사는 72세 남성 이만수 어르신. 평소 독거 생활을 하시며 혼자 끼니를 해결하시는데 고기 굽는 것도 귀찮고 식사 준비가 너무 어렵다며 영양실조로 입원하셨습니다. 진료 결과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15g 이하였습니다. 앉아 있다가도 금방 허리가 꺾이고 숨이 찬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하루 한 끼 생선 통조림 식사, 참치 통조림에 삶은 브로콜리, 당근 채소와 섞어 밥 위에 얹어 덮밥처럼 드시는 방법이었죠. 또한 고등어 통조림을 양파, 된장 조금 넣고 된장찌개처럼 간단히 끓여 드시는 방법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어르신 2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고 허리 힘이 돌아오고 한 번에 10계단 이상을 끊기지 않고 오르셨습니다. 예전엔 2계단만 올라도 숨이 턱 막혔는데 지금은 시장도 혼자 갑니다. 하셨죠? 통조림의 장점은 꾸준함입니다. 손질할 필요 없고 오래 보관이 가능하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물론 몇 가지 주의도 필요합니다. 첫째, 나트륨 함량 꼭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저염 통조림이나 기름 국물을 따라내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하루 1캔 이하를 추천합니다. 과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 뼈째로 들어간 통조림은 칼슘까지 보충할 수 있어 좋지만 치아가 약하신 분은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생선 통조림은 편리하면서도 강력한 단백질 음식입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분들 고기 챙기기 힘드시다면
이 방법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백질 음식은 씹을 필요도 없이 마시는 영양식, 바로 우유와 두유입니다. 고령층에겐 이보다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우유 1컵에는 단백질 약 8g, 두유 1컵엔 약 6에서 7g 들어 있습니다. 이걸 함께 섞으면 단백질 14에서 15g이 한 컵 안에. 씹기 힘든 분들도 마시기만 하면 하루 단백질이 절반 가까이를 채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좋아집니다. 우유엔 카제인, 두유엔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어 서로 다른 흡수 속도로 오랜 시간 근육에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게다가 두유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근육 회복은 물론 여성 호르몬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릴까?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88세 여성 어르신 박정희님. 수면 중 자주 다리에 쥐가 나고 아침에 일어날 땐 다리가 무거워 침대에서 10분을 버티다 겨우 일어나시던 분입니다. 고령으로 식사량이 줄었고 치아 문제로 고기도 두부도 제대로 씹지 못하셨죠. 제가 제안 드린 건 아주 간단한 음료 단백질 식단이었습니다. 아침 기상 후 우유 반 컵, 무가당 두유 반 컵, 바나나 반 개. 이걸 믹서기에 갈아 한 컵으로 드시게 했습니다. 바나나는 포만감을 높이고 칼륨으로 근육 경련을 막아줍니다. 이 식단을 매일 아침 7시에 드시고 점심 저녁은 죽이나 미음 위주로 조절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주 후 허벅지 근육량 900g 증가, 밤중 지나는 횟수는 주 4회에서 주 1회 이하로 줄었고 아침에도 혼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하루가 안 피곤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이 조합의 장점은 소화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위가 약해 유제품을 꺼리는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나 두유 비중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당이 들어간 두유는 피하세요. 특히 검은콩 두유라 쓰여 있어도 당이 많으면 오히려 피로를 유발합니다. 둘째, 저녁 늦게는 피하십시오. 늦은 우유 섭취는 속이 더부룩하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일을 섞을 땐 일종만. 여러 과일을 한꺼번에 넣으면 과다 섭취로 위에 부담이 됩니다. 우유두유 단백질 쉐이크는 매일 아침에 근육 주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근육을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 단백질 음식은 몸이 지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바로 닭안심죽입니다. 또는 닭고기 스프도 좋은 대안이죠. 닭고기는 지방이 적고 고단백, 고소화 식품입니다. 특히 안심 부위는 연하고 부드러워 노인들이 씹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100g 닭안심에는 단백질이 약 22에서 23g 들어있으며 지방은 1g 이하로 심장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닭고기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면역력과 간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즉, 닭안심은 근육 보호는 물론 기력 회복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제가 치료한 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거주하시는 85세 남성 최모 어르신. 감기 후유증으로 한 달 넘게 기운이 빠지고 식욕도 없어 밥 한 숟갈 넘기기 힘드시던 분입니다. 체중은 6kg이나 빠졌고
허벅지 근육은 절반 가까이 줄었죠. 입원 후 저는 약물 치료보다 먼저 식단부터 바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닭안심죽 1일 2회 섭취. 닭안심 50g을 잘게 찢어 쌀죽에 넣고 함께 끓입니다. 간은 아주 약하게 하고 대파와 생강만 살짝 넣어 향만 더합니다. 죽 상태가 익숙해지면 닭고기 조각을 늘려 씹는 자극도 함께 회복시켜 줍니다. 최 어르신은 처음엔 한 컵 분량도 버거워했지만 3일째부터 식욕이 붙고 일주일 만에 자발적으로 숟가락을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몸에 열이 돌고 산책도 가능할 만큼 기력이 회복됐죠. 이거 한 그릇이 보약 10첩보다 낫네요. 하셨습니다. 닭안심죽은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 체력이 저하된 분께 특히 좋습니다. 섭취 팁 드릴 거. 첫째, 익힘 정도는 부드럽게, 절대 퍽퍽하게 만들지 마세요. 죽처럼 곱게 찢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 게 좋습니다. 저녁엔 과도한 단백질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름은 절대 넣지 마세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더하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국산 닭 안심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시중에 닭안심죽 레토르트 제품도 품질이 좋아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처럼 닭안심은 체력 회복과 근육 형성을 한 번에 도와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분들, 식사 자체가 힘드신 분들에겐 바로 이 한 그릇이 인생을 바꿉니다. 자, 지금까지 근육 감소를 막는 단백질 음식 탑6를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 드린 근육 감소 막는 단백질 음식 6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부. 고기보다 흡수가 빠르고 매일 먹기 좋은 천연 단백질. 둘째, 삶은 달걀. 고단백, 고효율의 기본식품. 근육과 뇌 건강 모두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병아리콩. 식물성 단백질 중 최강. 장 건강과 근육 생성 2마리 토끼. 넷째, 생선 통조림. 간편하고 고단백. 혼자 사는 분들의 단백질 구원자. 다섯째, 우유 두유 쉐이크. 씹기 힘든 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마시는 단백질 한 컵. 여섯째, 닭안심죽. 기력이 바닥났을 때 몸과 마음을 되살리는 복합 단백질. 이 6가지만 기억하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하셔도 3개월 후 여러분의 근육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단 오를 때 다리가 덜 떨리고 무릎이 덜 꺾이고 앉았다 일어날 때 힘이 생깁니다. 걷는 속도도 빨라지고 하루 피로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단백질이 곧 노후의 생명줄이라는 걸요. 고기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음식들 모두 특별한 재료가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고 매일 식사에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바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근육은 다시 돌아옵니다. 움직임이 생기면 삶의 질이 올라가고 삶의 질이 오르면 웃음이 돌아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백질 오늘부터 챙기시겠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노후가 건강하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건강이 걱정되는 부모님이나 지인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